안녕하십니까, 개미네임터입니다. 오늘은 다룰 종목이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회사면서 종합물류와 그리고 유통 판매,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7.9조고요. 전체 지분의 50%는 정의선 회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제 시스템에서도 이제 장기 투자 종목으로 지금 걸리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이제 정의선 회장과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의 빅딜이 있었습니다. 이 빅딜이 하나의 향후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제가 사실은 현대차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현대차보다는 일단은 현대글로비스 쪽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에 대해서 좀 다루고요. 실적과 그리고 향후 현대글로비스의 주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마에 있어서는 정의선 회장의 지배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요, 사실 계열사들이 많긴 한데 상위권에 있는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만 확보하고 있다면 전체 그룹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통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이 모비스와 그리고 기아차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상호 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의 21.43%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기아차의 지분을 33.88%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아차는 현대모비스의 지분 17.28%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에 있어서 현대모비스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다면 기아차와 현대차를 통제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계열사까지 모두 통제가 가능합니다. 과거에 정의선 회장이 아닌 정몽구 회장이 있을 때는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갖다가 7.13%를 갖다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현대모비스를 이용해서 기아차와 현대차 모두를 갖다가 지배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이 현대차 그룹 구조의 상하 출자 구조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요, 현대모비스의 지분율이 0.32%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룹을 갖다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지분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지분 확보 구조에 대한 계획을 갖다 좀 살펴보면요, 현재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분 23.29%를 갖다가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이 구조에 있어서는요, 일단 첫 번째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를 갖다 상승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이 주가가 상승한 글로비스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확보하는 것이죠. 현대모비스의 마정의 지분 5%를 갖다 확보한다고 본다면 현재 지분이 주가가 35만원이기 때문에 약 1.6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근데 이 같은 큰 자금을 바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현재 22만원이기 때문에 22만원에 20%를 갖다가 모두 한다면 1조 6천억이 소요가 됩니다.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대모비스의 지분 5%를 갖다 확보할 수 있는 자금 1조 6천억을 현대글로비스 20%의 지분을 포기하면서 확보할 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모두 포기할까? 그렇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지분은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해서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갖다 확보하는 전략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좀 내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좀 싼 값에 살 수가 있고, 대신에 현재 글로비스의 주가를 올려서 지분을 확보하는 단계를 이루어 나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갖다 좀 본다면요, 최근에 현대모비스가 좀 시장에서 많이 각광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서부터는 좀 박스권이나 횡보 아니면 약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 정의선 회장의 지분 확보 구조에는 굉장히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신에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상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주식을 갖다 팔면서 자금을 갖다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현대모비스보다는 오히려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이것이 지금의 주가 22만원보다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정의선 회장의
지분 구조 확보 계획에 굉장히 적합한 구도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요, 이 같은 그림은 사실 모비스보다는 이제는 글로비스의 주식을 갖다 확보해서 차익이라든가 좀 더 많은 투자 여건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이나 유리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테마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손정희 회장이 갖고 있던 회사입니다. 위에 상단에 있는 사진을 갖다 보시면요, 이 세 개의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 말고도 한 종류가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1차적으로 개발했던 로봇은 이 앞에 있는 개로봇인데요. 이 개로봇은 알아서 문을 갖다 열고 요 집게 갖고선요, 그 다음 계단과 그리고 눈이라든가 진흙탕 아니면 빗속까지도 뚫고 다니면서 본인이 위험한 작업을 갖다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고요. 그동안에서 동영상으로 많이 제공이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됐던 로봇인데요. 이 로봇 위에 뒤쪽에 있는 로봇은 사람 로봇입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춤도 출 수 있고 덤블링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뛰어다니고요, 진흙이라든가 계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굴곡이 심한 바위 사이까지도 뛰면서 올라가는 능력을 보여줬고, 무거운 짐도 한 번에 들 수 있는 그런 역할과 자기가 원하는 곳과 원하는 지점까지 이동이라든가 물건을 가지고 이동해서 운반한 다음에 원하는 장소에 올려놓거나 내려둘 수가 있습니다. 이 로봇이 나온 이후서부터 전 세계에 있는 로봇 경진대 박람회에서는요, 경쟁적으로 차세대 로봇에 대해서 실험하거나 경쟁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어졌습니다. 이 로봇이 워낙에 탁월하기 때문에 이 로봇을 능가할 수 있는 로봇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로봇은 현 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탁월한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회사를 삼성이 아니라 현대에다가 손정희 회장이 매각을 했었죠. 이 인수 과정이 추진되면서 굉장히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고, 향후에 이 회사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많이 시장에서 궁금했었는데요. 제가 좀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자동차 시장 한국 회사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나 미래 신자동차 시장의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을 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제가 정의한다면 산업물류계의 하나의 쿠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정희 회장은 B2C, 그러니까 개인 소비자들의 유통 시장에 있어서 쿠팡을 이용해서 굉장히 큰 노하우와 운영 시스템을 확보했었고요. 여기에 B2B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봇이 큰 물건을 갖다가 이동하고 위험한 지역에 있는 곳에 물건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원활하게 수행을 한다면 이것은 사실 산업물류계의 쿠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그림인데 그 큰 그림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로봇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큰 팩트죠. 근데 두 번째 보시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할 때 지분 구조를 갖다 보실 때 현대차가 30%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모비스가 20%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셨죠. 계열사의 모비스를 갖다 지배하게 되면 현대차를 지배할 수 있고 기아차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상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역시도 모비스를 통해서 구조를 갖다가 개편하거나 아니면 지배를 갖다가 연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정의선 회장이 20%,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가 10%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같은 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이미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지분 30%를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30%와 현대모비스 20%까지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선 회장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최대 주주이자 행사권, 경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차세대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현대 글로비스가 2020년도에 세 가지의 MOU를 체결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도심 유휴 공간 활용 근거리 배송 플랫폼, 두 번째는 자율주행 이동 로봇 생활물류 서비스, 세 번째는 인천공항 스마트 주차 테스트 베드 구축, 이 세 가지를 갖다 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근거리 배송을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을 한다는 거. 근데 이동 로봇을 이용합니다.
결과적으로 현대글로비스의 차세대의 모습은 택배를 이용하는데 자동차를 갖다 주거나 할 때, 물류를 갖다 이동할 때 이 로봇이 직접적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청사진의 MOU를 갖다 이미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성으로 나타나면서 하나의 현대글로비스의 차세대 사업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인천공항까지 이동을 합니다. 인천공항까지 이동한다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글로벌 물류 센터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로봇 시스템이 장착됐을 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요, 로봇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용을 할 때 무겁고 멀고 위험한 지역까지 모든 제품을 이동시키는데 굉장히 쉽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갖다 모두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현대그룹의 다른 계열사하고도 차별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한마디로 정의선 회장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이번에는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좀 독보적인 그런 사업거를 가지고 현대그룹을 갖다 주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더 재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 외에도 더 큰 그림이 있겠죠. 이 큰 그림은 뭐냐면요, MOU를 갖다가 현대차가 맺었던 것이 또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요, 배터리 리스, 수소 SCM, 로보틱스 등을 이용해서 신사업을 갖다 집중하면서 그린 생태계 관련된 MOU를 갖다 많이 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요, 가스, 운반선, 해운 환경과 관련된 MOU, 그리고 수소차, 수소 유통 관련된 MOU,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사업에 대한 MOU, 수소 운반선 공동개발 MOU, 중고차 시장에 대한 MOU, 마지막으로 친환경 물류 사업을 위한 MOU. 이것을 갖다가 다 통틀어 본다면요, 자동차 시장의 전 후방적인 모든 사업 생태계를 통틀어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글로벌 환경단체라든가 글로벌 국가의 OECD가 지금 원하는 것은 환경을 갖다가 침해하거나 환경을 갖다가 피폐화시키는 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갖다가 가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킨다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데, 한국 역시도 그렇죠. 그린 뉴딜 정책이 바로 그것인데, 여기와 가장 좀 적합한 그런 사업을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이미 진행하고 런칭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에서 봤을 때 현대글로비스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입장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동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 굉장히 이제 올해 테슬라의 목표는 배터리 가격을 낮춰서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고, 이를 통해서 글로벌의 고객을 갖다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테슬라의 전략인데, 현대 기아차의 전략은 이거보다 좀 더 큽니다. 빅픽처를 갖다 보시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고 판매하는 단계에 있는 사업 구조에서 가격을 낮춰서 소비자를 잡겠다라는 것이 빅픽처인데, 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생산 판매하고 폐기물도 회수하고 중고차도 유통시키고 생태계까지 환경을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생산과 판매는 자동차 시장에 기존에 있었는데 기아차하고 현대차하고 기아차도 이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근데 테슬라는 이 부분에서 집중하면서 가격 갖고 논하겠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없는 시장에 대해서 현대차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것이 현대글로비스고요. 테슬라는 배터리가 나중에 이게 폐기 처분됐을 때 이 배터리에는 히토리 같은 그런 유해성 반도체 물질까지 많이 들어갑니다. 친환경차고 클린하다고 얘기하는 게 전기차의 모토인데, 사실 사용이 마무리된 이후에 전기차는 폐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유해한 가스라든가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감안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를 한 이후에 10년이나 20년 뒤에는 환경 문제가 커질 수가 있죠. 근데 현재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까지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터리까지 리스를 해줍니다. 리스해서 가져가서 다시 또 재충전해서 다시 파는 그런 시스템이죠. 굉장히 이 시스템 자체는 고무적입니다. 그중에 없던 그런 환경의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중고차도 유통시킵니다. 사지 않았던 그런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 기아차들이 하나의 좀 신뢰성이 있고 유통구조가 큰 회사가 달려들기 때문에 현재 OECD 같은 큰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이런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있겠죠. 하지만 기아차나 현대차가 지금 좀 고민하는 부분은 브라질, 중남미라든가 아니면 인도라든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암암리에 하나의 비밀구조 아니면 뒷거래를 통해서 현대 기아차의 중고차가 거래되고 이게 밀수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중고차 시장 자체도 물량이 부족해서 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부족하거든요. 여기까지 판로를 갖다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 기아차의 큰 그림이고요. 거기 중심에 현대 글로비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린 생태계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대에도 상당히 좀 적합합니다. 로봇을 통해서 대인 관계를 갖다가 맺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라든가 유통이라든가 회수하는 절차를 갖다 진행하기 때문에 로봇이 있는 상황에서는 코로나 시대에도 굉장히 좀 적합한 대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이 현대 글로비스의 사업 구조에 있어서 실적을 갖다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하나의 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린 뉴딜입니다. 사실 반도체는 한국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반도체가 많이 판다고 일자리가 창출이 많이 되는 건 아닙니다. 워낙에 자동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사실 좀 한계성이 있었는데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하는 사업은 신사업이고요. 사실 로봇도 많이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도 사람이 분명히 필요할 부분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일자리가 창출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이 같은 현대글로비스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MOU 체결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0년도에. 이 얘기는 이미 현대글로비스가 이와 관련된 사업성을 이미 타진했고 향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에 런칭할 수 있는 단계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부분은 주가와 실적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을 본다면 과거 10년치를 갖다 제가 봤을 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은 2018년도였습니다. 이때를 갖다 저점으로 해서 2019년, 2020년, 2021년 올해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실적이 좀 증가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을 갖다 현대글로비스는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이익이라든가 다른 쪽을 갖다 봤을 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외환 관련된 영업 외 부분의 수익과 비용이 많이 창출되고 이것이 순이익의 변동성을 갖다 야기시키기 때문에 일단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만 보는 것이 현대글로비스의 펀더멘털 측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2011년서부터 2018년까지 최대 영업이익은 7천억 수준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2018년까지요. 거의 1, 2, 3, 4, 5, 6, 7, 8년 동안이죠. 8년 동안 7천억 원이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이었고 주가는 15만원에서 30만원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가장 큰 주가는 2014년도에 발생했었죠. 32만원 정도였고요. 그 이후서부터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하지 못했고 주가 역시도 고점을 갖다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15년서부터 18년까지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이때 2014년도에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갖다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주가 역시도 횡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019년도에 현대글로비스의 영업이익은 8,765억을 기록합니다. 바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여기였었죠. 이미 현대글로비스는 2019년서부터 어느 정도 앞서 말씀드린 유통과 물류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많이 작용하고 있었고요. 글로벌 각지에 대해서 매출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6,782억 정도로 영업이익이 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4분기 실적은 안 나왔는데 아마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7천억 내외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겠죠. 근데 올해서부터는 상황이 좀 바뀝니다. 다시 2019년 수준의 영업이익 8천억 이상을 갖다 낼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같은 추세가 연속적으로 된다면 2020년대도 8천억 이상의 한 9천억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까지는 7천억 정도가 영업이익의 마지노선의 최고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19년 이후서부터는 영업이익은 8천억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9천억대 이상까지 지금 돌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근거로 보는 주가의 움직임은 과거에는 30만원이 최고치였지만 이제부터는 30만원을 갖다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실적입니다. 제가 판단하건대는 지배구조 개편과 펀더멘탈을 감안할 때는 40만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구조다.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가의 흐름 역시도 2018년까지 하향세를 그렸던 주가가 2019년 이후에 상향 곡선으로 바뀝니다. 크게 우상향 같아 보이는 U자형을 갖다 만들고 있는데 이 같은 모습이 2020년대를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2021년 올해죠. 올해서부터 주가의 상승폭이 좀 더 가파라진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을 위한 지분 확보 작업, 두 번째는 로보티스 매입을 통한 유통구조의 확립, 이게 B2B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적 증가에 대한 펀더멘탈 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투자의 적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죠. 다음이 테크니컬적인 부분과 펀더멘탈적인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년 사이클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미 글로비스는 5년의 상승 패턴을 갖다 그린 이후에 5년의 하향 패턴을 그렸습니다. 상당히 좀 이쁜 차트죠. 그냥 굉장히 간단합니다. 펀더멘탈 근거에서 움직였고 이게 선반영되는 기간이 한 2, 3년 정도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들어서는 이게 급하게 이제 반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18년도에 보였던 20만 돈대를 2021년 들어와서 지금 돌파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이 지금 받쳐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30만 원대는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정의선 회장의 지분구조의 개편에 있어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같은 과정이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좀 현대글로비스의 주가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현대그룹의 지배구조나 지분율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펀더멘탈을 감안했을 때 제가 판단한 우량주의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는 41만원에서 45만원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 한 약 97%에서 11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손정희 회장의 그런 큰 그림이 현대글로비스를 통해서 장착이 되고 현대글로비스가 현대그룹에서 큰 역할을 하면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주가는 펀더멘탈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올해 예상하는 현대글로비스의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요. 우량주 절대 기준의 적정 주가 수준은 45% 정도, 45만원 정도, 현재 기준 대비 약 100%를 갖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아니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컴플라이언스 사항입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시는 것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개미네이터였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